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훈련할 때 3M 장갑이나 요술 장갑들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요술 장갑으로 우리가 야지에서 숲을 헤치고 나갈 때 이 숲들에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곳에 이 요술 장갑은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한 이런 3M 장갑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3M 장갑은 안에 땀이 차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장갑이며,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택티컬 장갑, 카이만 장갑은 어떠한 숲에서도 자신감 있게 장갑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터치와 전투조끼에 걸어서 여러분들 쓰거나 벗을 때 걸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더한 카이만 택티컬 장갑, 임관 선물 혹은 전출, 전입 선물 등등 군인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장갑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최수근 상병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원인, 무리한 수색 지시를 누가 내렸는가? 이 젊은 해병 대원이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병대 티셔츠 얘기부터 해병대 복장 통일 얘기부터, 정말 수색을 위한 수색이 아니라 해병대 보여주기, 해병대 쇼잉으로 번질된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뭐 자화자찬하자면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열심히 다뤘고, 또 이제 기자님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또 진짜 저런 일이 있었나 하면서 국방부 질의하고 취재하시면서 이 사건은 이제 세상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실 더 이상 이걸 다루지 않았던 게, 이 정도면 됐다, 개인 유튜브가 할 수 있는 영향은 뭐 이 정도 여론몰이 했었고 이런 걸로 세상에 알렸으니까 나머지 일은 수사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 일들은 국가기관에서 순리대로 처리하면 되고, 대신 여론이 이런 거 관심을 가져준다면 수사가 멈추지 않을 거니까 저는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라기보다는 됐다, 김성호가 쏘아 올린 공이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나머지 일들은 이제 해병대 스스로가 해결을 하던가 아니면 국방부에서 해결할 일인 거지, 내가 더 이상 이거 왈가왈부할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언론에 그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길래, 그래 좀 늦었지만 그래도 순리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단장이 뭐 어떤 책임을 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책임진다고 약속을 했으니 뭐 그것만이라도 어딘가 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보니까 뭔가 좀 더 이상해지고 점점 더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입장문이 방금 오늘 올라왔는데요. 단 몇 시간 전에 이게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언론에도 공개가 됐고요. 그 전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멸하는 해병대 그리고 국방부입니다. 오히려 지금 해병대는 이 사건을 조금 해결하고자, 김계한 사령관은 조금 더 이거를 투명하게 해결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국방부에서 태클을 거는 기분입니다. 갑자기 해병대 스스로가 좀 꺼내놔서, 야 우리 임성근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래 임성근이가 옷 벗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처리하려고 분위기가 흘러가던 중에 갑자기 국방부가 태클을 거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차관이 직접 사단장 빼라, 외압이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혹입니다. 아직 팩트는 아니고요. 자, 차관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바로 장관 밑에 있는 사람이 차관이라고 하는데, 국방 차관은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분은 사법고시인가 행정고시인가 출신이시고, 행정고시 출신인가요? 사법고시 출신인가요? 아무튼 공무원이죠. 차관은 군인이 아닙니다.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범철 차관이 있는데, 그래서 차관님은 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농담이 아니라 차관님이 모 부대에 간부들 면담하는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관련돼서 뭐 이야기 들어준다거나 만나서 면담, 그 면담 같은 거 실시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차관님 아무것도 몰라요. 현역 군인들이 전투식량 유통기한 다 돼가는 걸 돈 주고 사 먹는 거, 훈련 나가서 밥 사 먹고 훈련 나갔다 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 그런 내용 뭐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차관님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차관이라는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그냥 국방 공무원입니다. 국방부에서만 돌아가는 걸 알지 야전의 현실이나 뭐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출신별로 인관하는 방법이나 뭐 해병대 부사관 뭐 장교 이런 인관하는 방법이나 교육 과정 하나도 모를 걸요. 하나부터 열까지 질문 막 해보면 하나도 모를 겁니다. 군인이 아니세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시니까 기대는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차관들이 나서는 경우가 없었는데 왜 자꾸 차관이 이렇게 이름이 언급이 되는가? 여러분들 지난 차관들 이름 기억납니까? 전 정권의 차관 누군지 아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국방 차관을 저는 기억이 난 적 없는데 요 근래 이렇게 차관이 얼굴이 나오고, 자꾸 그 공문회 공청회 같은 거 하면 차관님 얼굴 나오고, 또 요번에도 차관님 얼굴 나오고,
자꾸 차관이 왜 이렇게 드러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관님은 군인이 아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사단장 빼라는 의혹. 자, 차관이 직접 이 오른쪽에 계시면 신범철 차관인데요. 사단장 빼라. 외압을 줬다라는 의혹입니다. 지금 팩트는 아니고 의혹이에요. 자, 국방부 사단장 빼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는요. 특정인에 대한 혐의 특정을 하지 말고 사실관계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겨라. 그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도 말 중간에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그 뜻이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하급 간부든 초급 간부니까 얘네들이 고통받으니까 초급 간부들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누군가 특정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사단장이 아니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재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 이 수사를 맡은 수사단장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아닙니다. 빼라고 했습니다라고 외압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국방부 차관, 해병대 수사단장이 말로 전해 들으면 국방부 차관 사단장을 빼라고 한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김규환 사령관은 야 수사단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국방부 차관님이 사단장은 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사단장이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해병대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해병대 수사단장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좀 해봤고 총동원 인맥을 풀 가동해봤는데 정말 신념이 강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해병대답고 정말 존경받는 선배님이시라고 하고 대령이신데 이제 박대령님이시죠. 정말 올곧은 분이고 군생활하면서 창피하게 군생활하지 않는 분이고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정말 이렇게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 만약에 이렇게 수사가 진짜 넘어간다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해병대 전체가 모욕적인 욕을 먹게 될 거고 나중에는 이걸 막을 수 없다. 어차피 밝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밝혀야 된다. 우리 손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고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나? 라는 식의 또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런 외압을 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당연히 이건 외압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외압이 맞습니다. 자, 김규환 사령관도 지금 중간에서 참 난처한 입장이죠. 김규환 사령관이 정말 상남자라면 사령관 안 해. 이딴 식으로 나 안 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령관도 대통령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받는 하나의 부하일 뿐입니다. 물론 그런 기계와 건조가 있다면 또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이분도 군인이고 이분도 누군가의 부하일 뿐이다. 그거를 비겁하다고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이거를 그냥 듣고 수사단장을 깔아뭉갰다면 비겁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규환 사령관님도 이 상황으로 봤을 땐 아직 의혹입니다. 근데 김규환 사령관이 아직 그 입장 표문이 없죠.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야기한 거는 사실이다. 나는 그렇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난처한 입장일 겁니다. 밝힐 거면 밝히던가. 이따물 거면 이따물 건데 지금 난처하게 됐죠. 해병대 수사단장이 갑자기 이걸 밝힐지도 몰랐고 해병대 수사단장을 믿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수사단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숨기기도 어려워졌고 만약에 숨겼다.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이게 만약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때 거짓말한 사람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지금쯤 해병대 사령관이 입장문을 낼 만도 합니다. 근데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 지금 수사단장이 입장문을 냈으니까요.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직접 과실 책임자만 인계해라. 직접 과실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대대장급, 중대장급, 현장에 있던 현장 지휘관급의 과실 책임자만 인계를 해라. 근데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대대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압력을 주고 그렇게 지시를 한 사단장과 여단장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국방부에서는 직접 과실 책임자만 인계해라 라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야? 국방부에서는 사여단장 빼고 현장에 있던 직접 과실, 현장에서 지시하고 현장에서 감독했던 사람들만 인계해라 라고 이야기하니 해병대 수사단의 입장에서는 여기 다 현역 해병대들이고 다 대원들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걔네들은 죄가 없다니까요. 물론 걔네들 죄가 있겠죠. 대대장들도 죄가 있겠지만 그런 지시를 한 사람, 그런 압박을 준 사람을 제외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현장 책임자만 가지고 오라 이거죠. 말 그대로 국방부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지시한 거고 외압을 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또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이거는 또 주장이 좀 나중에 확실한 팩트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사건 인계사를 보내달라.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까 분명히 초급 간부들에 대한 건 제외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초급 간부 배려 목적 차원에서 특정인에 대한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혐의를 특정하지 않으면 죄인이 누가 있고 이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긴 합니까?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한 범죄자, 도둑놈에 대해서 특정을 하지 말고 사실관계만 특정해라. 범인을 잡지는 말고 훔쳐갔습니다. 라는 것만 밝혀라. 그럼 뭐하러 밝힙니까? 뭐하러 수사를 합니까?
그냥 훔쳐갔는데 훔쳐가는 과정만 수사하면 되는 겁니까? 도둑놈은 잡지 말고? 그럼 수사가 완료가 됩니까? 그럼 똑같은 얘기인 거죠. 특정인에 대한 혐의를 특정하지 말래잖아요. 도둑놈에 대해서 특정하지 말고 도둑한 행위에 대해서만 확인해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 웃기죠. 직접 과실 책임자만 인계라는 거는 대대장하고 중대장 꼬리 자르기 해라. 야, 현장에 있던 애들만 책임자 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뭐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당한 지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애매한 겁니다. 야, 너 왜 안 들어가? 위험합니다. 야, 위험해도 그런 게 어딨어? 들어가. 아, 위험합니다. 야, 해병대가 물 왜 무서워해? 왜 위험해? 라고 한다면 이거를 명령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지휘관이 그걸 어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정이라는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 이거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가 경찰한테 인계를 하면서 외압이 있었습니다. 보복이 무섭지만 성실껏 수사를 했습니다. 라고 나는 보복이 무섭지만 경찰에게 넘겨준 이유가 아마 그걸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경찰 너희들이 맡아서 해줘라. 라고 경찰이 넘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수사단장은 부하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직권남용이 우려되고 모두 부당한 내용이야. 법과 규칙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가자. 라는 뜻이 부하들에게 야, 우리 양심적으로 가자. 해병대 이름을 걸고 가자. 법과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외압에 흔들리면 안 된다. 왜냐? 헌병은요 정말 외압에 흔들리면 안 돼. 군사경찰은 여러분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외압에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범죄자가 있고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정말 올고진 분이고 당연한 겁니다. 사실 올고진 게 아니라 군인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이분은 군인으로서 당연하게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직권남용이죠. 해병대 수사를 하는데 저게 빼라고 하니까 내가 잡아내려고 찾았는데. 자, 그런데 차관은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문자 메시지 보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밝혀지면 누군가 하나는 데스매치 가는 겁니다. 사령관이 데스매치를 하느냐, 해병대 수사단장이 데스매치를 가느냐, 국방 차관이 데스매치를 가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인 거죠. 누구 하나는 명예롭지 않게 사라질 겁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습니다. 수사단장의 입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의 사건 이첩까지는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집단 항명 수괴로 항명했다는 죄로 형사 입건되어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해병대 대령 박정훈. 만약에 이 일이 좀 더 지나가서 우리 해병대 수사 단장님에게만 이 일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해병대 단장님이 맞다라면 저는 정말 해병대 사령부 앞에서도 정말로 한번 시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지만 팩트인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죠. 근데 김계한 사령관의 지금 입이 중요합니다. 김계한 사령관 이걸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전파했는가 안 했는가. 결국 김계한 사령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계한 사령관이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받은 사람이 김계한 사령관이고 김계한 사령관 통해서 들은 건데 과연 이게 숨길 수 있는 것인가. 차라리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멋있는 군인으로 남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 계급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그냥 우야무야 넘기면 사령관 지휘가 안 돼요. 누가 사령관을 믿습니까? 누가 사령관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분은 해군 사관 후보생 90기고요. 96군번이십니다. 이때는 해군 간부 후보생 통합대기 기수 전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사관 후보생 기수시고요. 96년 군번이시고요. 이제 군사경찰 헌병 출신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에 대한 평이 항상 올곧고 정말 군인답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군인으로 저는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소신 있는 분이고요. 군생활하면서 한 번도 허투루 해보신 적 없고 정말 군인답고 되게 멋있는 군인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당당하게 창피하지 않게 이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누군가의 외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과연 해병대의 명예는 살아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해병대의 명예가 지켜지는 것인데 지금 이 해병대를 망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재밌는 거는 이 수사단장 그리고 지금
그 현장 지휘관이었던 11대대장, 포 11대대장은 현장 지휘관 중에 가장 높은 군번이어서 가장 최선임자여서 수사 단상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최수근 상병이 있던 포 7대대장도 지금 수사 단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사관 후보생 출신입니다. 어라? 이상하네. 다 사후 출신이네. 우연치 않게 수사 단장, 포 11대대장, 포 7대장이 지금 수사 단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사관 후보생 출신입니다. 우리가 비사라 그런가?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안에서도 뭔가 내부 분란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사관학교 출신이네. 사관학교 출신이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관학교가 이렇게 탄탄한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땡기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게 그렇게 무섭나? 야, 사관학교 출신 아니면 군생을 할 수 있나? 라는 식으로 지금 연관 장교들이 상당히 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이 상황이 됐으면 김계한 사령관이 입장 표명을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나는 진짜 이거 너무 웃기네. 이렇게 기계가 없나? 장군이라는 사람이?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김계한 사령관이 사실은 자기 직을 걸고 이야기해야 돼. 난 창피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해병대 사람들이 이래 아무도 못 믿어.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지휘하냐 그래. 연관 장교들이 아니 씨발 사령관을 어떻게 믿고 따라. 비사관 학교는 다 버리는 거야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 비겁한 사람들 뭐야 도대체. 사령관이 지금 거의 위상이 땅에 있어 땅. 해병대 사령관을 보는 사람들 눈이 다 이제 바보 병신으로 본다니까 사령관님. 사령관 입장 표명 안 하잖아요. 지금 다 사령관님 다 연관 장교들이 사령관님 바보 취급해요. 저 비겁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지금까지 지휘를 했다니.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지금까지 해병대 생활을 했다니. 다 지금 저녁 지어서 내게 생겼다니까. 지금 여러분 대위들 이제 장기 안 할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해병대가 아마 추락하는 걸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땅에 떨어질 거예요. 아, 우리 해병대 조직은 저렇게 윗사람들이 비겁하구나. 사령관들이 저렇게 야비하구나. 사단장은 책임지겠다더니만 사탄은 아니고 좀 기다려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장교들이 아무도 장기 안 하고 아무도 진급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기계가 없는 장군 밑에서 누가 근무를 합니까? 진짜 연관 장교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지금 난리라니까요? 술만 먹으면 그 얘기를 해. 술만 먹으면 모여가지고 야 씨발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게 말이 돼? 비사라서 그런가? 야 사단장님 이게 말이 되냐? 사령관님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나 그때 같이 근무했었는데 그때 그러시지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눈치 보는 게 말이 되냐? 지금 해병대에서는 이런 방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지금 세워나가지 않게끔 다 같이 쉬쉬하고 있거든요. 해병대 인원들이 다 같이 뉴스를 보고 와라. 야 단장님 뭐야? 보직해임 당하셨어? 아무도 몰라 사람들이. 뉴스 보고 와라. 자기들끼리 공유하면서 보는 거죠. 야 단장님 보직해임 당하셨어? 다 보직해임을 당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병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다 뉴스를 보고 알고 있어요. 뉴스를 보고 역으로 나한테 보내줘요 해병대 인원들이.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김계한 사령관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진짜. 해병대는 지금 사기가 땅에 떨어진 수준이 아니에요. 아무도 사령관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임성근 사단장을 따르려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전시였다면 당신네들 지휘를 아무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우리끼리 독단적인 작전을 할 거예요 아마. 최소한 해병대 사령관이 나와서 입장 표명을 밝히고 자기 직을 걸고 이야기해야지. 아니 지금 대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직을 걸고 자신의 평생 30년 군생활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믿고 따르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따랐으면 이 사람 더 군생활 했을 거고 더 그냥 조용히 살았을 겁니다. 후배들이랑 재밌게 놀면서. 근데 당신의 직을 걸고 이야기해서 보직해임이라는 직을 걸고 당신의 총 군생활에 스크래치를 받을 거 생각하면서도 대령도 당신의 직을 걸고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2스타, 3스타라는 새끼들이 부하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목소리 내고 있는데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 당신들 뭐 살해협박 받았어? 이야기하면 뭐 가족을 해치겠대? 이 장군 계급장이 도대체 뭔데? 이 별단계 이게 뭐 건방에 들어있는 별사탕만이 이게 조그만 거야? 그게 가치가 없는 거야? 대령이라는 사람도 자기 직을 걸고 자신의 군생활 30년을 걸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당신들도 직을 걸고 이야기하던가 내 군생활 걸고 이야기하던가.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 얼굴 내밀고 얘기하던가. 다 뒤로 숨어가지고 임성근도 제대로 기자회견 한 말 안 했지. 김계한도 제대로 기자회견 한 말 안 했지. 해병대 공보 과장 한 명 내밀어다가 중령 한 명 내밀어. 심지어 걔 중령이야. 대령도 있는데 중령 내밀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왜 사령관이 직접 이야기를 안 해? 모두가 지켜보고 있고. 가족이랑 약속을 했잖아. 사령관이 분명 가족이랑 약속하셨잖아요. 밝혀내기로. 그럼 이런 의혹이 나오고 이런 관심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면 되죠. 어디까지 오해고 본인의 직을 걸고 이야기해야지. 만약 본인이 거짓말했다 그럼 본인 나중에 직을 걷고 본인은 이제 불명예스럽게 전역을 하는 거야. 도대체 꼭 쫄릴 게 뭔데? 지금 해병대 사기가 다 떨어진다니까? 도대체 이 대령을 믿어야 돼? 투스타를 믿어야 돼? 도대체 그 이상을 바라시는 게 뭡니까?
사령관이 그 이후에 바라는 게 있어요? 뭐 대학 교수? 아니면 전역하고 나서 뭐 어디 뭐 공천 받아서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 아니면 비례 어디 들락날락거리고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연금도 웬만큼 나오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명예롭게 나와서 명예로운 거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그 하찮은 계급장 하나 지키겠다고?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해병대 정신이 도대체 뭡니까? 앞에 다시 갈 건데 해병대 수색인의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동요하지 마라. 항상 태산같이 정중하되 정의를 위해서는 불 뿜는 화라산 같아라. 해병대 수색인의 신조입니다. 해병대 인원들의 신조고 당연한 겁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 사관생도 신조고요. 당연한 겁니다. 장교로서 당연한 거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병대 수색인의 신조는 대령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장군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대령까지만 가능한 일인 겁니까? 그 윗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해병대 사령관 신조는 장관이 시킨 대로 한다. 장관이 문자 내리면은 오늘 확인해서 내일 지시한다 하는 겁니까? 해군사관학교는 우리끼리 지킨다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애초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애초에 처음부터 왜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가? 첫 번째,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물에 들어갔다. 들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케이, 여기까지 스텝이 진행해서 최수근 상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이 일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결론은 나왔습니다. 사단장이라고 지금 어느 정도 나왔죠. 사단장이 가장 윗선인 건 누구나 알고 있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단장이 처음에 사퇴하겠다, 자신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럼 사퇴를 하시고요. 본인이 책임을 지시고 언론에 나와서 본인이 지시한 걸 다 고백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석고대지 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바라거나 그리고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시고 처벌을 받으시거나 죄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시려고 뻗팅기고 개기다 보니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국방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 임성근이를 보호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뒷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왜 갑자기 나대는 바람에 국방부 전체 우리 군이 나에 대놓고 언론에다가 은폐하는 조직 지금 2023년 21세기에도 아직도 이렇게 은폐하는 조직이라는 게 세상 천지에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거기 안엔 해병대가 있고요. 중심에는 비겁한 해병대 사령관 말도 못하는 중간에 껴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 미어캣 마냥 눈깔만 돌리고 있는 사령관이 나왔고 책임진다고 하더니만 책임은 안 지고 그냥 말로만 사과하는 사단장이 있고 갑자기 문자로 그런 외압을 줬다는 의혹이 있는 국방 차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는 국방부 장관이 있겠죠. 차관이 뭘 알아요? 차관 아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차관도 누가 시켰겠지. 차관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차관님 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농담이 아니야. 진담으로. 그럼 결론은 장관부터 사령관부터 사단장까지 그 흔히 말하는 군 고위층 이 윗물이 다 썩어버렸는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겠냐. 맑은 물에 살던 아랫물에 맑은 물에 살던 우리 물고기들도 윗물에 올라가면 그 썩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되는 건지 과연 그 썩은 물에 누가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해병대는 아마 더 큰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김기현 사령관이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바람에 어정쩡하게 눈치 보는 바람에 지금 해병대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될 거고 많이 꺼리게 될 겁니다. 해병대는 저런 조직인가? 장교들, 대위들 과연 장기를 할까요? 과연 군생활 오래 하려고 할까요? 결론은 애초에 누가 지시했는지 규명하고 누가 처벌받을지 얘기하고 본인 임성근이가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죄송합니다고 석고대지 했으면 끝나는 일이잖아.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냐고. 응? 왜 작은 구멍이었는데 그 구멍을 키워서 지금은 왜 메꿀 수 없는 상황을 만드냐. 지금은 대공사를 해야 됩니다. 애초에 그 구멍만 막으면 되는데 왜 그거를 막지 않아가지고 대공사를 하게 하냐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사령관부터 다 교체돼야 되는데 누가 사령관을 믿겠냐고요. 누가 국방부 장관을 믿어. 아휴, 창피하게 군생을 하지 맙시다. 네? 그 30년 넘게 거의 40년 가까이 하시는 형님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오늘 명예롭게 군생활을 했는지, 나는 과연 오늘 부끄럽지 않게 군생활을 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다들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겠죠. 본인 스스로가 떳떳해야죠. 내가 어디가 떳떳한 해병대라고 얘기하시려면 본인 스스로가 떳떳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잘못된 것을 본인이 숨겼다면 그 떳떳하지 않은 거죠. 남들은 속일 수가 있어도 본인은 못 속이는 겁니다. 본인을 속이지 맙시다. 저도 지금 장사를 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객들은 속일 수 있어, 나는 속일 수 없다. 지저분하고 막 더러운 거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끗이 청소하고 더욱더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MB정부 대외 전략비서관실 비서관 김태효 현황. 아 그때 안보실하고 국방부 장관 그때 인연이 있구나. MB정부 때. 아 그래요? 잠깐 볼까? 아 MB정부 때 그런 인연이 있구나. 대외전략비서관실 비서관 안보실 행정관이 이종섭이었고
국방부에 있던 사람이 임성근이었다. 그때 둘이 인연이 있다. 그때 둘이 짬짬이가 맞아서 형님 동생하고 살았다. 말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근이 형님이 아유 종섭이 형님 잘 지내시죠? 야 성근아 너 사령관 해야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병사 한 명이 죽어가지고요 제 인생 조졌습니다. 아유 뭐라고?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대대장 꼬리짜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놈 새끼는 왜 죽어가지고 제 일을 파는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까 다시. 팩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진짜 있네. 임성근 사단장이 소령일 때 행정관으로 했고 국방부 장관이 선임 행정관이었다. 이때부터 형님 동생 했구나. MB 때 얘네들이 짬짬이구나. 이게 이제 임태훈 그 누구죠? 군 인권센터장이 이야기를 한 건데 라디오에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임태훈 씨가 한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니 임태훈 씨가 한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 이번에 사단장이 바로 소령 시절에 청와대 쪽에서 행정관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선임 행정관이 국방부 장관이었고 이때가 짬짬이가 맞았다. 둘이 청와대 근무 형님 동생 하면서 아36이 되지 않았나라는 킹리적 의심입니다. 의혹입니다 여러분들. 의혹입니다. 그래 왜 이렇게 임성근이를 감싸나 했더니만 여기에 이종섭이 형, 종섭이 형이 있었네. 왜냐 국방차관 아무것도 모르거든. 신범철이가 뭘 알아. 신범철이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여기서 짬짬이가 있었구나. 여기서 아36이 가족끼리 뭐 알고 지내고 밥도 먹고 형님 동생 해병대 성근아 하면서 아유 종섭이 형님 했구만. 여기서 또 카르텔이 이어지는구나. 아유 형님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이 지휘를 못해가지고 괜히 엄한 병사 한 명이 죽었습니다. 저 사령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야 사령관 될 뻔했네 진짜. 이 사람 사령관 될 뻔했네 진짜. 임성근이 사령관 될 뻔했구나. 야 어쩐지 이치마린 할 때부터 내가 알아보고 이치마린. 사실 임성근이가 이치마린으로 제가 영상 몇 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해병대를 바보병신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역시 이게 국방부 장관 이게 해병대 사령관 만들어주려고 여기 카르텔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어쩐지 어디서 저렇게 뒷백이 있나 했더니만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임태훈 씨가 이야기한 거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김상호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임태훈 씨가 라디오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지금 국방부 장관 이종섭의 둘의 관계를 이야기한 건 김상호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김상호가 거짓 명예훼손한 허위가 아니고요. 저는 전달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다시 한번 임태훈 씨가 있습니다. 야 이게 만약에 이어진다. 야 카르텔인데 카르텔 사관 카르텔 사관원 카르텔인데 야 이거 그대로 있었으면은 해병대 사령관 될 뻔했네. 이걸 누가 막아? 이거 막은 사람 누구야? 이치마린부터 김성호가 막았구만. 농담입니다. 아무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퍼즐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또 퍼즐이 맞는 거야. 야 국방부 장관 그 사이에 또 자기한테 피 묻히기 뭐하니까 착원시킨 거구나. 야 이렇게 이어지네. 내가 직접 얘기하면은 성근이랑 사이가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니까 알려지기 좀 그러니까 착원을 시킨 거구나. 이렇게 퍼즐이 맞는 거구나. 그러네. 나중에 내가 지시한 거 아니라고 하면 되니까 착원 꼬리 자르기 하면 되니까 자기가 지시한 거 아니다라고 하면 되니까 야 이렇게 퍼즐이 맞네. DP2가 아니라 이거 DP3 정도 되겠네. 야 진짜 한번 진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구독자 여러분, 애국치킨, 화락바베큐 치킨, 안산 고산점 제가 매장을 차렸습니다. 제발 가오 좀 다녀주십시오.